들려주는 베트남 소식. 제6화 한국인 식당 주인 매춘 알선 사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호치민 한복판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통해 해외 사업이 어떻게 한순간에 감옥 리스크로 바뀌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성공을 꿈꾸고 베트남에 들어간 한국인 사업가 2사람이 현지 브로커에 단속 막아준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 대가로 큰 돈이 오갔고 결국 징역 8년 판결까지 나왔죠.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요.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겐 아주 흔한 함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브로커가 접근할 때 반드시 보이는 신호와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포인트를 제 경험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사건의 배경부터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 말 K와 C 2명의 한국인 사업가가 호치민 VT 수안 거리에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이 부근은 관광객이 많고 한국인도 꽤 자주 찾는 동네죠. 그런데요, 사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과 다른 현실이 닥칩니다. 손님이 줄고 매출은 떨어지고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싸움이 되면서 2사람도 점점 절박해졌던 거죠. 그리고 고민 끝에 결국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한국인 손님들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 알선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이 꽤 교묘했는데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손님에게 여성을 소개하고 근처 호텔로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매출을 회계 기록에 숨긴 방식이에요. 청구서에는 그린 자켓 17 같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가 적혀 있었고 그 코드가 1인당 380만 동, 우리 돈으로 대략 20만 원 안팎 정도로 잡혔습니다. 호텔 방 비용도 그대로 쓰지 않고 대형 해산물 콩보 같은 가짜 항목으로 100만 동을 찍어서 위장한 정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는 식당 매니저 L, 직원 의무엔 노안, 호텔 브로커 레탄탄까지 연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굴러가다 보니 처음엔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 관련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식의 접근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뒷배가 있다. 단속 나와도 내가 막아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죠. 특히 한국인 사업가들이 이런 말에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겉으로는 시스템이 깔끔해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관계, 소개, 브로커가 끼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는 그게 도움이 아니라 함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중개 브로커 VT 푸옹둥, V두이하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K와 C에게 단속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무려 8억 4천만 동, 한국 돈으로 약 4천만 원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기였던 거죠. 제 추측이 섞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첫째, 브로커가 막아준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실력도 통로도 없었던 경우. 둘째, 처음부터 돈만 받고 먹튀할 생각으로 접근한 경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즘 베트남은 부패 비리 단속이 강해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도 아무나 믿고 움직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즉, 브로커가 떠드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K와 C도 48세, 50세, 사회 경험이 없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말솜씨와 상황 논리에 휘말린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업에서 가장 무서운 건요. 돈이 급한 순간에, 문제가 생긴 순간에 가장 위험한 선택지가 가장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예상 가능한 결말이지만 이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3년 7월, 한국인 매니저가 직원에게 지시합니다. 한국인 손님 2명이 왔으니 여성 2명을 준비하라고요. 호텔 브로커가 방을 마련했고 겉으로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겠죠. 하지만 그 순간 경찰 수사에 걸려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연결 구조와 회계 위장 정황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5일 호치민 인민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K와 C는 각각 징역 8년과 함께 3천만 동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매니저와 직원은 각 3년, 호텔 브로커는 구금 기간을 반영한 형이 언급됩니다. 또 중개 브로커 VT 푸옹통과 V두이하는 뇌물 관련 사기 혐의로 각각 7년과 3년의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공공질서와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고 하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딱 3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불법으로 매출을 메우는 순간 사업은 끝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자폭 버튼을 누르는 거라는 점. 둘째, 단속 막아준다. 검사 안 나오게 해준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은 대부분 위험 신호라는 점. 정말 능력이 있다면 보통은 그렇게 떠들지 않아요. 조용히 계약과 절차로 움직이죠. 셋째, 베트남처럼 제도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법무, 회계, 라이선스를 비용이 아니라 보험으로 봐야 한다는 점. 나중에 정리하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리하고 시작해야 사고를 막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접근하면요. 일단 한 발 물러서서 기록을 남기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합법적인 루트로만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베트남과 연계, 교류를 한다면 이런 사례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베트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현지에서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시겠어요? 댓글로 경험이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사례로 묶어서 더 현실적인 대응 팁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